ICT 하드웨어 응용 설계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게이트 지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로는 게이트 심볼과 진리표에 대해서 알아본 후 상승, 하강, 턴오프 지연, 지연 명세의 형태와 예, 지연 예제를 통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게이트 심볼과 진리표입니다. 2, 3학년 때 배웠던 내용들은 게이트들은 다 한 번씩 봤을 수 있겠지만 보통 0과 1만을 이용해서 수업을 진행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드웨어 응용 설계에서는 x와 z 값을 활용하여 같이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x 값은 값을 모르는 상태, 즉 0인지 1인지 인식을 하지 못하는 상태이고 z는 하이 임피던스 값을 의미합니다. 예시로 AND 게이트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값이 0일 경우에 00, 1일 경우에 01 이런 식으로 인풋이 두 개가 들어오면 아웃풋이 나오는 그런 형태로 여기까지만 배웠습니다. 하지만 x와 z 값이 추가되면서 진리표는 다음과 같이 확장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인풋 중 하나의 값이 0이라면 01 다른 입력 값이 01 x z여도 다 0이 출력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1이라면 x 값이 0인지 1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1이라면 1이지만 0이라면 0이 되기 때문에 x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진리표들이 다음과 같습니다. 낸드 게이트를 보시면 여기서 n은 not을 의미하게 됩니다. 게이트 심볼에서는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로 not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 그림들을 보시면 여기에 다 동그라미가 있는 경우에 not을 의미하게 됩니다. 게이트들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낸드 게이트의 경우에는 값이 AND 게이트에 대한 출력 값들이 반대로 출력이 되게 됩니다. OR 게이트와 NOR 게이트도 OR 게이트는 값이 만약에 한쪽이 1이라면 다른 한쪽이 어떤 값이어도 다 1이 출력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NOR 게이트에서는 값들이 다 0으로 출력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 not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값이 0인지 1인지 확실하게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 반대로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exclusive OR 게이트입니다. exclusive OR 게이트는 같으면 0, 다르면 1이 출력되는 게이트입니다. 그래서 0과 0일 경우, 1과 1일 경우에는 0이 출력되고 0과 1, 1과 0일 경우에는 1이 출력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clusive NOR 게이트는 앞에 했던 exclusive OR 게이트에 반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게이트는 버퍼라고 하는데 인풋 값과 아웃 값이 같은 게이트입니다. 인풋 값이 1이라면 아웃풋도 1이고 인풋 값이 0이라면 아웃풋도 0이고 하지만 인풋 값이 하이 임피던스 값일 경우에는 아웃풋은 x 값이 출력되게 됩니다. NOT 게이트는 버퍼에다가 not을 붙인 이런 형태가 되는데 값은 반대로 나오고 x와 z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뒤에 아래쪽에 컨트롤이라는 것이 붙은 게이트가 있는데 이것은 조건을 붙여줘서 이 조건이 만약에 1이라면 이 버퍼가 실행이 되고 0이라면 버퍼가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의 값이 여기에 아래쪽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not이 붙어 있는데 이 not이 여기에 없다면
이 동그라미 표시가 not이 없다면 버프 if 1, not if 1을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 뒤에 있는 1의 값이 조건을 뜻하는 조건과 이 게이트의 연산을 실행하는 조건의 값이 됩니다. 만약에 1이라면 버퍼의 기능을 실행하고 0이라면 실행을 하지 않는 것을 진리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위에서 했던 if 1의 값에 반대되는 값일 때, 즉 컨트롤이 0일 경우에 버퍼와 not 게이트가 실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승 하강 턴 오프 지연입니다. 값이 우리가 하는 내용에서는 0, 1, x, z 값을 이용하기 때문에 지연에 대한 설정은 4가지를 해줄 수 있습니다. 상승 지연은 다른 어떤 값에서 1로 변하는 것, 하강 지연은 다른 값에서 0으로 변하는 지점, 턴오프 지연은 다른 값들에서 z가 z로 변하는 지점, 그리고 다른 값에서 x로 변하는 지점이 있는데 x로 변하는 지점에 대한 이름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값을 x로 변하는 지점에 대한 지연도 있다는 것을 꼭 알아둬야 합니다. 지연 명세의 형태와 예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AND 게이트의 경우 AND를 지정해주고 AND1이라는 이름을 등록해준 후 아웃풋 값과 인풋 값 두 개를 설정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지연 시간이 없는 내용이고, 아랫줄에 샵 딜레이 타임 이런 식으로 숫자를 써줄 경우에 이 딜레이 타임에 대한 숫자만큼 모든 변화에 대해서 지연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개의 값을 설정해 줄 경우에는 상승 하강에 대한 지연에 대한 설정이고, 세 개를 다 설정해 줄 경우에는 턴오프 지연에 대한 설정까지 다 지연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오른쪽 내용을 보시면 x로 변하는 지연에 대한 값은 지정된 지연값 중 가장 작은 값이 지정됩니다. 만약에 2개나 3개가 지연됐을 때 이 중에 가장 작은 값이 x로 변하는 지연값입니다. 지연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연 시간은 0인 거고, 한 개의 지연 시간을 지정해 줬을 경우에는 모든 변화가 지연되게 됩니다. 2개의 지연을 지정해 줄 경우에는 상승, 하강 지연은 설정이 되지만 턴오프 지연 값은 2개 중 가장 작은 값으로 자동으로 설정이 되게 됩니다. 3개의 지연을 지정해 줬을 경우에는 상승, 하강, 턴오프 지연이 모두 지정됩니다. x로 변하는 지연은 무조건 지정된 지연 값들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이 자동으로 지정되게 됩니다. 지연 명세의 예를 보시면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아웃풋 값이 변하는 시점에 모두 5 단위 시간만큼 지연이 되게 되고, 이렇게 2개를 지연해 줬을 경우에는 아웃풋 값이 1로 올라갈 때는 4, 0으로 내려갈 때는 6만큼 지연이 되게 됩니다. 3, 4, 5 이런 식으로 지연을 지정해 줬을 경우에는 상승은 3, 하강은 4, 턴오프는 5만큼 지연이 되게 됩니다. x로 값이 변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3, 이런 경우에는 4, 하나의 경우에는 5 단위 시간만큼 지연이 자동으로 지정되게 됩니다. 다음은 지연 예제를 통해 지연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첫 주차에 했던 AND 게이트를 가지고 우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코드들은 지연 시간을 지정해 놓지 않은 코드들입니다. 다음처럼 코드들을 작성했을 경우에 A와 B 값에 따라서 아웃풋은 지연 시간 없이 바로바로 0과 1로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B 값이 X라면 아웃풋 값도 X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A가 0이었다면 B 값이 X더라도
아웃풋 값은 0이 되는 것을 코드를 만약에 변화를 시켜본다면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상승 지연을 5, 하강 지연을 7로 설정해 놨을 경우 A와 B 인풋 값에 따라서 아웃풋 값이 변해야 하는데 처음에 값이 없는 상태, 즉 0 나노세크 전에는 값이 입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X 값이 처음에 출력이 되다가 A와 B가 0이니까 0이 돼야 됩니다. 하강 지연을 7로 설정해 줬기 때문에 이 지점이 7 나노세크입니다. 7 나노세크만큼 X 값이 지연이 되다가 7 나노세크 이후에 0으로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A와 B 값이 1일 경우에 아웃풋 값이 1로 바로 변해야 하는데 상승 지연을 5만큼 줬기 때문에 이 지점까지의 거리가 5 나노세크입니다. 5 나노세크 이후에 1로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B가 0으로 변했기 때문에 아웃풋 값은 0으로 변해야 하는데 하강 지연인 7 나노세크만큼 지연이 된 후 0으로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B 값이 X로 변했을 경우에 아웃풋 값이 X로 변해야 하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X로 변하는 지연에 대한 값은 지연 시간을 설정해 준 값들 중 가장 작은 값이 되기 때문에 5 나노세크만큼 지연이 된 후 X로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값을 비교해보면 지연을 설정해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웃풋 값이 A와 B 값의 변화에 따라 즉각적으로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상승 지연과 하강 지연을 지정해줬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아웃풋 값이 설정된 값만큼 지연이 되면서 값이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AND와 OR 두 개의 게이트를 사용합니다. 다음처럼 값을 인가해 줬을 경우에 처음에 000이 들어오면 이 값에 0이 들어가고 우선 코드 내용을 살펴보면 AND 게이트에는 EAB, A, B 값에 대한 출력이 2가 됩니다. 그래서 와이어에 2를 지정을 해줬고 OR 게이트를 보면 C 값과 앞에서 했던 이 값이 두 개의 입력이 들어가면서 아웃풋 값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연결된 게이트는 시뮬레이션을 할 때 필요한 테스트 벤치 코드를 보면 out A, B, C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out은 모듈 D의 out, A는 A, 라지 B는 스몰 b, 라지 C는 스몰 c로 들어가서 A, B, C의 값의 입력에 따라 아웃풋의 값이 바뀌는데 이것을 그림으로 표시를 하자면 A와 B 값이 들어가서 AND 게이트를 통해서 값이 나오고 또 C 값이 입력이 되면 이 두 개의 값은 OR 게이트를 통해서 아웃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코드를 보고 게이트의 연결을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진행이 되고 값을 보면 A가 다 0일 경우에는 이 값이 0이 나오고 그래서 아웃풋 값도 0이 나옵니다. 만약에 값들이 다 1이 인가가 된다면 여기서 나온 이 값이 1로 변하고 C 값도 1이었기 때문에 1과 1이 더해져 아웃풋도 1이 됩니다. 그리고 1, 0, 0이 들어온다면 A와 B 값이 1과 0이었기 때문에 이 값은 0이 되고 아웃 값도 C와 더해진 0 값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코드에서는 지연 시간을 지정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인풋 값이 변하는 즉시 아웃풋 값도 모두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코드에서는 이렇게 샵5, 샵 4라고 써있는 게 지연 시간을 지정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코드를 보시면 여기 샵5, 샵4를 표시해 주게 됩니다. 테스트 벤치 코드는 전에 했던 내용과 동일하고 앞에 했던 그 D 모듈만 이 부분이 추가가 된 코드입니다. 앞에서 했던 내용을 이어서 하면 5 단위 시간과 4 단위 시간, 여기서 단위 시간은 나노세크로 지정해 줬기 때문에 5 나노세크, 4 나노세크만큼 지연을 지정해 줬기 때문에 A, B, C의 값이 000으로 인가됐을 경우에 이 값은 여기서 먼저 출력이 5 나노세크만큼 지연되기 때문에 0으로 갈 때 X의 값이 5 나노세크만큼 지연이 되다가 0으로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5 나노세크 뒤에 0으로 변했기 때문에 (5 나노세크) 지연된 후 여기에 0이 들어가고 그 전에는 X였을 겁니다. 원래 X였고 여기는 원래 계속 0이 들어오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X라면 아웃풋 값은 당연히 X라서 X 값이 지연이 되고 5 나노세크가 된 이 지점에서 0이 인가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지정해준 4 나노세크만큼 지연이 된 후 9 나노세크 이 지점에서 0으로 값이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값이 111로 변했을 경우 지우개로 앞에 했던 내용들을 좀 지우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1로 값이 변하게 되는 경우에는 1, 1, 1이 입력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 이 값이 5 나노세크만큼 지연된 15 나노세크 이 지점에서 값이 1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C에 1이 입력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떤 값이 들어와도 아웃풋은 1이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4 나노세크만큼 지연된 14 나노세크 이 지점에서 값이 1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1, 0, 0으로 값이 바뀌는데 앞에 했던 내용을 또 지우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100으로 바뀌기 때문에 값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서 값이 0으로 변하는 지점이 이 지점을 기준으로 5 나노세크 지연된 이 지점에서 값이 0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기는 항상 0이 들어오고 있고 이 값이 여기에 이 부분 값이 25 나노세크에서 0으로 변했기 때문에 아웃 값은 이 지점을 기준으로 4 나노세크 지연된 29 나노세크에 0으로 값이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지연 시간을 지정을 해주는 것은 해줬을 경우에 여기에 연결된 출력 값이 변하게 되는 시점이 있는데 그 시점이 이 지정된 값을 통해서 지연이 된 후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개의 값을 비교하면 지연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입력값에 따라 출력값이 바로바로 변하게 되는데 지연을 지정해 줬을 경우에는 지연을 지정해 준 값에 따라 값이 변하는 시점이 조금씩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델심 코드를 통해서 코드 작성과 결과 시뮬레이션을 보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모델심을 활용하여 앞에 했던 코드들을 입력해 지연 시간이 되는 경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델심을 실행시켜 줍니다. 모델심을 실행시킨 뒤
앞에 했던 내용들은 예전에 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뉴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우리가 할 내용이 게이트 지연이기 때문에 게이트 딜레이 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생성하겠습니다. 파일 이름은 그냥 example1.v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AND 게이트와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테스트 벤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코드를 입력해 줍니다. 이 모듈의 이름은 앞에 수업했던 내용처럼 임의로 설정을 해줘도 되고, 저처럼 그냥 PPT 내용 그대로 입력을 해줘도 무관합니다. 아웃풋 값인 out을 설정해주고 A와 B는 인풋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AND 게이트는 모델심에서 지원을 해주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AND를 쓰고 A1, 여기서 이 A1도 그냥 이름을 내가 지정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해도 무관합니다. out A, B를 연결해주고, 여기서 꼭 저장을 Ctrl S를 눌러서 꼭 저장을 해주도록 합니다. 테스트 벤치 코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름은 다른 이름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레지스터로 A와 B를 선언해주고 와이어로 out을 설정해줍니다. 여기서 D 모듈을 호출하는데 이 D 모듈은 이 앞서 했던 이 코드의 모듈 이름과 일치해야 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D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지정을 해줬다면 여기서 이 테스트 벤치 파일에서 모듈을 호출할 때 이름을 동일하게 해줘야지, 다르게 해주면 컴파일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initial begin A와 B 값을 할당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1과 L, 1L, 라지 I는 조금 다르게 생겼는데 1과 L이 똑같이 생겨서 비교를 하기 많이 힘든 부분이 있는데, 코드를 보면은 이런 샵 뒤에 있는 이런 경우에는 시간의 지연에 대한 설정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10을 꼭 써줘야 되고, 이 A 뒤에 있는 이 숫자도 몇 비트인지 설정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1비트 바이너리 0 이런 식으로 1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1과 L을 혼동해서 써도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보통 쓰이는 위치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와 영어가 들어가도 상관없는 자리, 예를 들어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D를 호출하는데 한 개를 호출하기 때문에 D1이라고 해놨지만 이런 경우에는 DL이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DL 써도 되고 다른 어떤 이름을 써주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리는 1이 아니라 L을 쓴다면 컴파일에서 오류가 나기 때문에 예시를 조금 들어보자면, 만약에 A 여기서는 L로 쓰고 여기서 L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그냥 1, B0 라고 쓰고 컴파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컴파일을 하면 이렇게 여기서 빨간색으로 컴파일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컴파일 오류를 더블 클릭을 하면 컴파일 오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내용을 보면 에러
우리가 만들어준 프로젝트 그리고 파일명, 이 파일에서 12번째 줄을 보시면 이 파일에서 12번째 줄에서 이 부분을 찾을 수 없다 라고 나오는데, 이걸 보면은 여기서는 색깔이 L과 1이 색깔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코드를 입력할 때 이 부분을 고쳐주면 되고, 이런 오류를 보면은 near B 땡땡 이 부분에서 세미콜론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에 세미콜론을 이렇게 찍어주면 됩니다. 13번째 줄 엔드 모듈, 이 부분은 이 부분과 동일하게 세미콜론이 없기 때문에 엔드 모듈이 돌아가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고 컴파일을 진행하면 여기서는 피니쉬를 지정해주지 않아서 에러가 난 것 같네요. 일단은 코드를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10 A는 1 B1 B는 1 BX 그리고 달러 표시 20 샵 20 달러 표시 피니쉬, 이게 모듈의 종류를 나타내는 코드입니다. 여기서 이 에러에 대한 내용은 아까 처음에 여기서 비긴을 해줬는데 엔드를 안 해줬죠. 엔드를 안 해줬기 때문에 나는 오류입니다. 저장을 하고 컴파일을 진행해보면 컴파일이 완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이렇게 여기에 나오는 D와 스티뮬러스는 우리가 앞에서 해줬던 이 모듈 이름, 그리고 여기서도 이 모듈 이름이 워크에 저장이 되어서 이렇게 두 가지를 컨트롤 눌러서 같이 실행을 시켜줍니다. 실행을 시켜준 뒤 테스트 벤치 파일인 스티뮬러스에서 엔드 웨이브를 해주면 다음과 같이 웨이브 창이 나옵니다. 우리는 앞에서 시간 단위를 10 나노세크씩으로 해줬기 때문에 여기서 컴파일 속도를 10으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따라 실행을 시켜주면 아까 마지막에 했던 샵 피니쉬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서 얘를 누르면 시뮬레이션이 끝나고 모델 심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아니오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쪽을 한번 눌러서 돋보기 부분을 누르면 줌인을 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아까 값을 안 바꿔준 것 같네요. 보시면 00x로 했기 때문에 웨이브에서 0으로 쭉 가다가 x로 값이 바뀌는 거고, 파워포인트와는 조금 다르기는 한데 테스트 벤치를 파워포인트와 동일하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1이 입력이 되고 샵 A는 바이너리 1 B는 1비트 바이너리 0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아까 시뮬레이션을 안 껐기 때문에 여기서 시뮬레이션을 종료를 시켜주고 했던 프로젝트로 들어가서 다시 저장을 해주고 컴파일을 다시 진행시켜 줍니다. 컴파일이 완료되면 체크 모양이 뜨고 다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PPT와 내용을 비교하면서 진행을 하셔도 되고, 여기서 어차피 값은 지금 보고 있는 분들이 알아서 유동적으로 지정을 해줘도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면 아까 PPT에서 했던 내용과 동일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하기 전에 여기서는 시간 지연을 지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A, B의 값이 변화하는 순간 바로 아웃 값도 1이 출력이 되고, B가 X 값이 되면 아웃 값도 X가 되는, 지연이 없이 값의 변화에 따라 출력 값도 바로바로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 AND의 지연 시간을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종료한 후 어차피 코드는 앞에 거와 동일하기 때문에 테스트 벤치는 따로 건들지 않고, 이 부분 D 모듈을 했던 부분에서 샵 상승 지연과 하강 지연에 대한 값만 추가를 해주고 컴파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값이 바뀌고 저장을 해줬기 때문에 컴파일의 상태는 물음표가 뜨고, 컴파일을 다시 진행을 해주면 여기서 컴파일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또 똑같이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면 여기서 또 엔드 웨이브를 해서 웨이브를 추가를 해주고, 클립을 통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거랑은 다르게 여기서 7나노세크 부분에서 값이 0이 들어가고, 시간의 순서에 따라 살펴보면 0나노세크 이전에는 값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다 X인 상태인데, 0나노세크가 되는 순간 A와 B에 0이 인가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출력값이 0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가 하강 지연을 7로 설정을 해줬기 때문에 X값이 유지되다가 7나노세크가 되는 이 순간에 값이 0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진행이 되다가 A와 B가 1이 되는 순간, 10나노세크가 되는 순간을 기준으로 원래대로라면 출력이 1로 변화를 해야 하는데, 상승 지연을 5나노세크로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5나노세크가 흐른 15나노세크, 이 순간에 값이 1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B가 0이 되는 20나노세크를 기준으로 원래대로라면 아웃이 0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하강 지연이 또 7나노세크였기 때문에 7이 더해진 27나노세크의 값이 0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순간 30나노세크에 A는 1, B는 X의 값을 가지는데, X의 값에 대한 지연이 지정된 값 중 가장 작은 값이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5나노세크가 지연이 되어 35나노세크에 X의 값으로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코드, 두 번째 예제로 했던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했던 시뮬레이션은 종료시키고, 코드는 그대로 그냥 냅둔 상태로 파일을 추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ext.v 그리고 ext. 하단/tb.v 이렇게 파일을 생성을 한 후 코드를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것처럼 모듈은 이름이 바뀌어도 되는데, 저는 앞에 했던 내용을 그대로 이어서 하기 때문에 모듈이 겹치지 않게 모듈 이름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D2라고 지정을 할게요.
out A, B, C. 엔드 모듈을 치고 나서 이렇게 색깔이 변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엔터를 한번 눌러주면 자동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색깔이 변하게 됩니다. 아웃 값은 아웃풋으로, A, B, C 값은 인풋 값으로, 그리고 여기서는 와이어가 하나 필요한데 앞에 우리가 했던 A, B가 출력이 되는 부분에서 E를 이용해서 와이어로 연결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and A1 앞에서 우리가 A1이라는 거를 썼는데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저는 여기서 A2라고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같아도 에러가 안 날 수는 있는데 만약에 이름을 똑같이 지정을 해주면 얘네가 코드를 4가지를 다 사용함으로써 이름이 같아서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서 그냥 이름을 겹치지 않게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예제에 대한 코드와 이번에는 stimulus2라고 지정을 해두겠습니다. A, B, C는 레지스터로, 아웃 값은 와이어로,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모듈 이름을 D2라고 해줬기 때문에 D2라고 호출을 해주고 아웃과 A, B, C를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initial, begin, A는 초기 값을, A와 B와 C는 모두 0으로 값을 초기화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10초가 지연되면 A의 값은 1로, B의 값도 1로, C의 값도 1로, 그리고 또 10초가 지연되면 A는 1, B는 0, C는 0, 그리고 20초가 지연되면 종료가 되도록 코드를 완성하고 컴파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오류를 보면 이 부분에서 가로를 닫지 않고 0으로 썼네요. 이런 식으로 오타가 나는 거는 흔한 일일 수 있는데 이런 오타가 나더라도 에러가 뜨는 창을 통해서 오류를 잡아낼 수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컴파일이 완료되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우리가 D2와 stimulus2라고 모듈 이름을 지정해 줬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파일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티뮬러스에서 end wave를 해주면 A, B, C 아웃 값은 우리가 스티뮬러스에서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나오고, 여기서 우리가 D2 여기서 썼던 이 와이어 값을 볼 수가 없는데 이 값은 우리가 여기서 호출해줬던 D2라는 이름이 여기에 있는데 이 D2는 테스트벤치에서 호출을 할 때 D2라고 이름을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여기서 D2라고 나오는 겁니다. 이 부분도 오른쪽 클릭을 해서 end wave를 한다면 웨이브 창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호출했던 부분에 대한 값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연결이 돼서 나오는지 그런 것도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고, 여기서 보면 이 아웃 값과 여기의 아웃 값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만 봐도 돼서 딜리트를 통해 삭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A와 B와 C도 여기에
라지 A, 라지 B, 라지 C와 다 연결이 돼 있어서 같은 값이기 때문에 다 그냥 지워주도록 하고, 우리가 원하는 값은 이 값과 아웃 값만 가져와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해보면 처음에는 000, 그 다음 100, 그 다음은 100으로 값을 변화를 시켜줬었는데, 보면은 A와 B와 C의 값의 변화에 따라서 이 값과 아웃 값은 지연이 되지 않고 바로바로 값이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값들에 대한 지연을 지정을 해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에 했던 시뮬레이션은 종료를 시키고, 테스트 벤치 파일은 굳이 건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냅둔 상태로 여기서 우리가 DTU 모듈에 대한 지연만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샵5, 여기서는 샵4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해준 뒤 컴파일을 진행합니다. 오류가 없었고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면 방금 했던 것처럼 스티뮬러스 엔드웨이브, D2도 엔드웨이브를 해주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어차피 같은 값이기 때문에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시키면 그리고 확대를 조금 시켜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코드를 볼 수 없어서 조금 보기가 힘든데, 코드에서 어차피 밴드는 5 나노세크, 5원은 4 나노세크만큼 지연을 설정을 해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입력값에 대한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0이 다 입력이 되는데, 지연을 5, 엔드가 연결된 부분인 이 2에서는 5 나노세크가 지연이 된 후 0이 입력이 된 걸 알 수 있고, 아웃에 대한 출력은 5어였기 때문에 0은 C 부분이 0에 들어가고 있지만 2와 C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2의 값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X의 값이 유지가 되다가 0으로 변하는 이 순간 5 나노세크를 기준으로 값이 0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4 나노세크가 지연된 9 나노세크인 이 순간에 아웃 값은 0이 출력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 10 나노세크에서 111이 들어갔지만 엔드 게이트로 A, B가 연결된 2는 5 나노세크가 지연된 15 나노세크의 값이 1로 올라가고, 아웃 출력은 C와 2가 연결이 되는데 C가 만약에 1이라면 어차피 5어 게이트는 하나라도 1이라면 무조건 1이 출력이 되기 때문에 4 나노세크가 지연된 14 나노세크의 이 순간의 값이 1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20 나노세크의 1, 0, 0이 입력이 되지만 값이 바로 바뀌지 않고 1, 0이 들어간 이 값은 5 나노세크가 지연된 25 나노세크의 0으로 바뀌게 되고, C와 2가 이 25 나노세크의 0과 0으로 되기 때문에 아웃 값은 4 나노세크가 지연된 29 나노세크의 값이 0으로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게이트 지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